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AI 기술이 나왔다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경제학, AI,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의 룰 자체가 통째로 뒤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심층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네요.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이거 혹시 끝난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미국을 자유경쟁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알아서 시장이 굴러가도록 가만히 놔두고만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로드맵을 쫙 한번 훑어드릴게요. 첫 번째, 신국가자본주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요. 심판에서 선수로 훅 들어온 정부, 그리고 인프라로 변해버린 AI.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보이지 않는 독점.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을 일으키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투표소에 어떤 구조적 위기를 몰고 올지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신국가 자본주의의 탄생입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거시경제적 변화의 첫 단추죠. 핵심이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그 엄격하던 자유시장 원칙을 사실상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인텔이나 MB 모티리얼즈 같은 전력 기업들 있죠? 정부가 이런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면서 공급망을 꽉 쥐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고 시장 경제에 계획 경제를 확 섞어버린 거죠. 실리콘밸리를 지금까지 키워온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는 룰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 심판에서 선수로 변신한 정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변화가 시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과거의 정부는 공정하게 휘슬을 부는 심판이었습니다. 독점 규제하고 룰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니폼을 입고 직접 경기장으로 뛰어든 선수가 됐어요. 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이젠 정부가 누가 이길지 직접 고르고 막대한 보조금으로 시장 리스크까지 다 떠안아줍니다. 돈이 순수한 수익성이 아니라 국가 안보나 정치적 선호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 보죠. AI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거시적인 흐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AI 산업 내부를 들여다볼게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독점의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옛날 산업 자본주의 때는 거대한 공장이나 철도를 까는 게 장벽이었죠. 그러다 플랫폼 시대에는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자본주의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와 그걸 돌릴 막대한 전력이 장벽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프라가 새로운 형태의 막강한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6,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900조 원이 넘습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 4인방이 2026년까지 쏟아부을 돈입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경쟁자는 아예 이 판에 끼어든 엄두조차 못 내게 문을 쾅 닫아버리는 아주 잔혹한 대차 대조표 전쟁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이터나 브리즈워터 같은 곳의 분석을 보면 뼈를 아주 제대로 때립니다. AI는 이제 코딩 천재들의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막대한 자본으로 비싼 GPU 싹쓸이하고 데이터 센터 열기시키고 전력 계약 따내는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다시 말해 이제 AI 시장은 기발한 걸 발명하는 자가 아니라 무식하게 돈을 조달하는 자가 승리하는 판이 된 겁니다. 4장, 보이지 않는 독점,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방금 본 그 막대한 자본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기업들을 꿀꺽 삼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들이 굳이 무리해서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다간 반독점 당국한테 바로 철퇴를 맞을 텐데요.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타이틀을 씁니다. 사실상 M&A는 안 하면서 그 스타트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어떤 클라우드를 쓸지, 서비스는 어떻게 유통할지 그냥 운명 자체를 꽁꽁 묶어버리는 아주 세련되고 무서운 현대판 독점 기법이죠.
2025년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중립적이지만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예전의 독점은 물건값을 못 올리게 막는 데 집중했잖아요.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지분 섞고 멀티클라우드 못 쓰게 막고 민감한 데이터까지 쏙쏙 빼가면서 아예 다른 경쟁자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영구적으로 봉쇄해버린다는 거예요. 5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어쩌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보는 이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믿고 있는 두 시스템의 이상향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죠. 민주주의는 누구나 평등하게 1인 1표를 갖습니다. 아주 공평하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특히나 이렇게 극도로 자본 지벽적인 AI 인프라 앞에서는 거대 자본이 곧 거대 영향력이 됩니다. 소수가 권력을 싹쓸이하는 이런 집중 현상이 결국 우리 사회의 섬세한 균형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2025년 OECD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진짜 권력은 누가 챗GPT 같은 걸 더 똑똑하게 만들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전력망, 이 전체 인프라 체인의 병목 현상을 틀어주고 있는 문지기들. 바로 그들에게 진짜 권력이 있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 장악이 사실상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입니다. 플랫폼 장악이 부른 구조적 위기. 이 엄청난 권력 집중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엔무역개발회의의 경고를 한번 볼까요? 스케일이 진짜 살벌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위 100개 기업이 전 세계 기업 R&D의 40%를 독식하고 있어요. 심지어 빅테크 하나 시가총액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랑 맞먹습니다. 돈이 몰리는 수준이 이제는 국가 권력을 뛰어넘어서 일개 소수기업 몇 곳이 우리 노동의 가치나 국가 간의 협상력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지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영국 경쟁시장청을 비롯한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AI가 가진 네트워크 효과나 인프라 잠금 효과가 시멘트처럼 딱 굳어버려서 영구적인 지배력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 나중엔 법을 만들고 뜯어 고쳐도 시장을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경제학적 분석에 가리키는 최종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현대판 인프라 독점은 그냥 남의 나라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소수의 플랫폼이 정보의 문지기가 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뭘 보고 뭘 사실이라고 믿을지 아주 매끄럽게 필터링 당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민주주의 간판이 내려가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프레임 안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어떻게 투표하게 될지 그 의사결정의 틀 자체를 소수가 설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알맹이가 텅 비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투표소에서 내 손으로 직접 표를 던지지만 애초에 그 선택지는 과연 누가 설계한 걸까요? 국가자본주의와 빅테크의 AI 인프라 독점이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들이 온전히 우리만의 것인지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